오늘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평안도에서 들어오 계신 분 간단 참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켜주는데요. 잠깐 그런 휴식을 하고 계신 말씀 나중에 끝부분에 한번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 두 가지이고요. 첫 번째 주제는 위드 코비드-19 시대의 근원적인 필수 운동방들을 이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 불가피한 대기사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이창희 교수께서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의 이창희입니다. 이번 발표는 위드 코비드19 시대의 선언의 필수 업무 종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약 3개월 정도 동안 약 500명의 20대에서 60대 선원들을 상대로 선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1위는 수출 역군형 선원, 이 모습이 거의 한 43% 나왔고요. 나머지야 또 한 40% 정도가 국가 필수 업무 종사자라는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카리스마형 어떤 이미지가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어떤 제너럴한 사항으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을 유추 해석해서 바라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 연령대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가치를 아주 국가 수출입 최근 SCM에서의 요소 사태뿐만 아니라 해서 한국 선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그와 연관되어서 필수 업무 종사자로서의 역할까지도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19 시대에 한국 선원들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지금 제목 1, 2, 3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이것이 법적 전염병이고 이것이 글로벌적인 문제로 확대될 것이며 향후 언제 이것이 종료될지 언제 어떻게 재발할지도 현재 상태에서 성급하게 예단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19와 관련된 글로벌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시대의 우리 선원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항공기 승무원과 함께 바로 경계를 넘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24시간, 선박, 항공, 항만 등은 글로벌 물류 체인의 원활한 효과를 위해서 항상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한 역할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코비드19 시대의 필수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현재 빔코와 같은 곳에서는 1. 상업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그리고 선원 교대, 선원에 대한 핵심 인력에 대한 지정, 항만 근로자 도선사에 대한 지정 확대, 코로나19나 선박에 대한 특별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공지, 정보 전달, 응급치료, 보호장비의 제공 등을 회사 산업 전체가 우리 선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범위성을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글로벌 영향을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보면 만약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위생, 보건, 물품의 확보를 통한 것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 창궐 시 격리 공간이 불가능할 때 이것은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향후 계약상의
선박 안전상의 보험상의 감압 능력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되어서 선원 교대, 검사, 보험, PSC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선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왔을지 전통적인 개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주요 20개국 수출입 의존도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과연 항만과 선박과 항공과 같은 외적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근로자가 없이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심지어 그 작은 요소 하나가 없어서 나라의 경제가 순간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례를 봤을 때 이제는 물리적인 요소, 핵심적인 자원에 대한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력에 대한 요소에 대한 인력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양성과 보호제도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넘는 사람들 중 선원의 역할은 왼쪽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경제, 해양사고, 제사군, 국적선대의 지킴이, 심지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선원은 필수 업무 종사자로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또는 포괄하는 융합적인 역할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1944년에서 2015년까지 생존했던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에서 위험사회라는 책을 한번 보면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변할 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위험들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익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위험과 이익을 모두가 서로가 공유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위험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위험사회를 조금 더 안전사회로 바꾸기 위한 필수 인력들은 우리 회사 산업 분야에서 바로 누굴까요? 저는 선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이러한 선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왼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근무 중에서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과 유사한 형태의 풀 PPE를 착용하고 일하고 있는 모습.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고용, 지속적인 노동 강도, 심지어는 자유의 핵심인 상륙 제한, 휴가 신청의 제한, 휴식의 제한까지도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앞서 많은 연구자들께서 말한 코비드19로 인한 선원 스트레스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현실을 알아보았을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든 모든 분야에서는 선원의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임에 따라 부득이하게 육상 중심으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택배 종사원들, 미화원들 등과 같은 많은 인력들에게 대해서는 현재 업무에 대한 존중성, 이를 위한 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 그리고 국가 차원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아쉽게도 물류체인의 핵심인 키워커성을 인정해야 되는 회계사는 현재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3장에 가서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제가 사례를 비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OECD입니다. OECD는 Essential Industry와 함께 Essential Worker라는 것을 상호 연동을 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어찌 보면 Key-Worker라는 말보다는 필수하다는 말은 Essential이 더 좋은 것 같고요. 핵심보다는 언제 어디서라도 근저에서 우리가 모르는 밤낮 없이 노력해주는 Essential이 더 맞다고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OECD에서는 프론트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워커로서 선언은 아직까지 미열거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종사, 트럭 등과 같은 인력들은 이센셜 워크로 현재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LO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ILO에서는 여전히 우리 MLC 협약을 기준한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특별 제3자 위원회에서 선언에 대한 필수 노동자의 지위를 코비드19와 같은 감염병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일하는 모든 워커, 우리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감염병과 직간접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인력들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죠. 그럼 다음으로 암네스티와 같은 인터내셔널에서는 여전히 필수 이센셜 워커로서 선언의 역할들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고, 특히 많은 국가에서는 연안역의 포스털 페리를 국가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의 일부분이라고 함으로써 선언이 자연스럽게 인클루딩 되도록 논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언들을 항상 보호하고 의제를 만들고 하는 IMO 역시도 사고가 코로나19가 발병하자마자 다양한 서큘러나 선언을 통해서 선언들에 대한 키워커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공항, 항만 등에서 인력들이 교대를 할 수 있는 프로토콜도 만들었고, 심지어는 IMO, ICAO, ILO가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교육, 선언수첩의 재발급, 고용계약서, 특히 선언들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의 이해관계를 MOU 형태로 만들어서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되어서 다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최근 LA항에 항만 적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존에 일했던 사람이 항만으로 미복귀된 데에 기인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미국 역시도 특히 항만과 관련된 준설, 근로자 선언, 보선사, 예인선 이 모든 인력에 대한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범위를 구분하고 인력들을 지원하도록 개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특히 펜실베니아, 루지애나, 버몬트에서는 케어 액트 펀드라고 해서 이들에 대한 필수 노동 정책에 대한 임금을 부조성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다음 장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행정명령 차원에서 이런 N-33-20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격리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속성,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er에 대한 지정 및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문서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 있어서 해상교통 시스템까지도 핵심 중요 사항임을 명시하고 다음 장에 제가 어텐치 파일로 관련된 문서와 중요 사항들을 마리타임 트랜스포테이션 워커, 포트 워커, 마리너 이퀴먼트 오퍼레이터까지 제가 하이라이팅을 해 두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캐나다의 경우에서도 다른 나라와 유사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약간은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인력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지원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 장에서 본격적인 캐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인 인력들에 대한 사항들을 교통 및 물류라고 명시하였고 임금 인상에 대한 것들, 특히 정부가 25% 재정 지원을 하는 것들이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요. 결국 모든 글로벌 선진 해운 국가에서는 이센셜 산업, 넌 이센셜 산업을 양극단으로 구분하고 또는 이것을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결국 관광, 숙박, 외식 또는 여기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센셜과 넌 이센셜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교통 물류가 이센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부분을 나눠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자원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기초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장에서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밀접 노동자 중에서 사회적 관심도 없고 저임금이며 그림자 노동을 한 건 물론 저임금은 아직까지 우리 해외 선원들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듯이 선박에서 스테이, 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저런 것이 없을 수 있을 정도로 정부와 우리 시민단체, 회사산업단체가 선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선원의 역할은 앞서 언급드린 위험사회 이전에서는 경제, 안보, 교통, 물류의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필수 업무 종사자로서 사회적 재난, 국가적 재난 시에 당당히 우리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야 하는 그런 인력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인력들은 코비드19 시대에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원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존중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 톱니바퀴처럼 국제 협약의 준수와 함께 회사 산업 전체가 선원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래쪽 그림에서 보듯이 심지어 중국에서는 보선사가 지속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심지어 라인맨 역시도 소독하며 특히 흡수 체크에 있어서도 직접 외부 대리점이 하며 선원들이 상륙을 그 콘크리트 바닥도 못 밟는 이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에 대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필수 선원들은 산업사회에서의 선언에서 위험사회에서 선언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되며 다음 장에서 제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개정 시 향후에 필수 업무 종사자의 범주를 좀 더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각 조례별로 부산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해양사무 소관에 비상사태 대비하는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5조상에 있는 내용들 상에 선언에 대한 선을 특히 필수 선언에 대한 개념을 삽입하여 이번 기회에 우리 선원들에 대한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정의를 통한 국가 필수 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첨부와 같이 마련해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칭 해양사무 단독에 필요하다면 해양 분야의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번 시대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짧지만 전체적인 선언의 가치와 역할이